분노, 소통 단절, 뭐 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데 시간만 버렸어.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답답해서.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유튜브를 하루에 얼마나 보세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그 돋보기, 인스타그램 돋보기 눌러가지고 영상 쭉쭉쭉 한번 보고, 화장실 갔을 때 쇼츠 확 보고, 이제 쉬는 시간에 갑자기 틱톡 하나 때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잘 때까지 막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이제는 막 스마트폰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안 될 것 같고 안절부절 불안한 분들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도 중독됐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는 이제 틱톡을 아예 금지하자라는 법안을 막 마련했기도 하고, 틱톡뿐만 아니라 뭐 쇼츠나 릴스처럼 이런 영상, 짧은 영상들을 아예 미성년자들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마라, 뭐 이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심지어 틱톡을 만든 중국에서는 이미 14세 이하 아이들한테 40분 이상으로 절대 보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2023년에는 틱톡이 이제 전 세계인들한테 18세 미만 아이들은 1시간 이내만 보세요라고 이제 규제를 하겠다 발표까지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들이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규제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 중독, 이 영상 중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뇌사진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뇌파를 측정한 그런 사진인데요. 왼쪽은 보면 때깔이 곱죠. 뭔가 고르고 괜찮은 반면에, 오른쪽은 막 좌우가 불균형이 있고 이것조차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 뇌사진은 바로 스마트폰에 중독됐을 때 뇌파를 찍은 거예요. 앞쪽은 시퍼렇죠. 이게 파란색일수록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거고, 빨간색일수록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쪽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은 활성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뒤쪽 뇌는 여전히 빨갛습니다. 이게 후두엽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뇌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 여러 가지 시각 자극은 계속 들어오니까 그나마 이 뒤쪽 부분은 여전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앞쪽 뇌, 전두엽은 아예 이제 기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냐?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좌우가 이제 오른쪽의 기능이 좀 더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뇌의 불균형이 나타나요.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고, 하기 싫지만 막 이걸 참고 하는 거, 이런 충동성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나 영상에 중독이 돼버리면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기 감정이나 충동을 억제하는 게 어려워지고 종합적인 판단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저처럼 성인이 된 이후에 스마트폰을 접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기능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에 접하게 되는 만 0세에서 10세 아이들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사람은 태어났을 때 성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수의 신경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거를 자라면서 이제 쓰지 않는 부분을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내거든요. 이거를 시냅틱 프루닝이라고 해요. 만약에 전두엽 기능을 계속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 안 쓰나 보다 하고는 다 가지치기해서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거를 써먹어야 할 때 없어. 실제로 1시간 이상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이 ADHD, 주의집중력 결핍 장애가 생길 확률이 15%나 더 증가한다고 하니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저희 아이는 그 뽀로로나 캐치티니핑 같은 거 보면 너무 집중을 잘해요. 여기다가 막 애가 막 벌써 막 이렇게 넘겨. 이거 영재인가 싶거든요. 약간 걱정은 되지만 이거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이거 주의 집중력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애가 스마트폰 보는 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 오예 이러다가 나중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그거는 가짜 집중력입니다. 멍 때리는 것보다 더 못하게 뇌가 정지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 쓴다고 다 중독인가요? 뭐 선생님은 스마트폰 안 쓰세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곧 중독이다. 이건 아닙니다. 짧은 영상, 자극적인 영상은 스마트폰에 중독되게끔 만들어버려요. 틱톡 이런 걸 막 봤는데 나도 모르게 1시간이 훅 가더라고요. 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데 시간만 버렸어. 도대체 이 짧은 영상들이 왜 스마트폰에 중독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게 되면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팍팍 나오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짜릿하고 너무 좋아. 근데 똑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 5 정도만 해도 도파민이 나왔다면 이제 10은 봐야지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팝콘이 빵빵 터지는 것처럼 막 자극적이고 실시간으로 변화가 있는 이런 거에만 반응을 하고 그냥 현실의 그런 느린 속도나 아니면 다른 상대방의 감정을 뭐 공감한다든지 이런 것들엔 지루함을 느끼는 게 바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영상 중독이 결국 팝콘 브레인을 만들게 됩니다. 또 이제 이 중독이 잘 되는 이유가 넘기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걸 만든 사람들이 사실 A, B, 베타 해가지고 더 잘 중독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자꾸 넘기다 보면은 다음 거 나오고 다음 거 나오고 다음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카지노의 슬롯 머신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갑자기 잭팟이 터지듯이 어느 순간 내가 되게 재밌어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순간 또 짜릿해. 그럼 그런 게 나올 때까지 또 막 계속 넘기게 되는.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전두엽이 일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얘가 하는 역할이 이런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이거든요. 이거 억제를 못해. 그러니까 더 중독돼. 못 참아.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진짜 제일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이거 뭐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보실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돼요. 한 번은 이제 불면증에 좀 도움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막 한 15분 영상 만들었더니 댓글에 됐고 그냥 빨리빨리 시간 질질 끌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말해주세요. 와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상처. 물론 실제로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나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긴 내용, 뭐 이유를 설명하는 이런 구구절절한 것들은 너무 지루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내가 궁금하지도 않아. 근데 설사 궁금해서 보려고 해도 집중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영상은 둘째치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책을 읽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제 OECD 국가 중에서도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짧은 영상들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요점만 간단히 보는 게 너무나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고 뭐고 앞뒤 다 자르고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긴 문장을 해석하는 게 어렵다고 하죠. 제 친구 중에 또 중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 시험 문제를 낼 때 2-3줄 이상 길게 내지를 못한대. 이걸 읽고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통이 안 돼요. 상대방이 생각이 어떤 건지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못 듣겠어. 너무 지루해. 들었는데도 해석을 못해. 오해를 막 해. 화가 나. 분노, 소통 단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즐거움을 쫓아서 만든 이런 영상물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든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거든요. 우리 성인분들 중에서는 하루에 뭐 인스타 몇 시간 딱 제한을 걸어놓고 내가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를 막 이렇게 규제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인은 그나마 그게 가능한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능력이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집중해 보세요. 우리 아이 언제부터 어떻게 스마트폰을 줘야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만 2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절대 스마트폰 자체를 주지 마세요. 절대. 미국 소아과 학회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조차 만 2세 아동들에게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뇌가 막 발달하는 시기가 0에서 10세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급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2세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정말로 보여주지 마시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이 0세부터 2세까지가 감각운동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신체 활동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시기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뭐 3세부터는 막 보여줘도 돼요? 3세부터 7세까지는 30분 이하로 딱 규제를 하셔야 돼요. 1시간에서 2시간만 사용해도 전두엽 발달이 저해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3세부터 7세까지는 하루에 30분 이하로 딱 규제를 하시고 그 이후에 청소년기까지는 조금씩 늘리시되 최대 1시간 봐줬다 해도 2시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을 보여줄 때는 아이의 발달 시기에 맞는 좀 사회 친화적 내용의 영상을 골라서 보여주시고, 되도록이면 부모님이 같이 보시고 나서 이 영상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안 그러면 생각 없이 계속 후두엽만 자극받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그 사람도 알고 봤더니 자기 애한테는 아이패드를 안 주고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그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 그 사람도 14세 될 때까지 애한테 스마트폰을 안 사줬대요. 그 만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냐고. 내가 그게 답답해서 그래. 아이, 선생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맞아요.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한테만 하게끔 하기보다는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동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이제 갔을 때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보관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다 거기에 반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 시간을 정할 때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아이와 함께 그럼 언제 어떻게 볼지를 같이 정하는 게 좋고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몰래 막 자꾸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해 어플을 좀 차단해주고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을 정해줄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꼭 참고해서 그걸 사용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제안을 할 때 너는 어리니까 임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왜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는지 방금 제가 설명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시고 나면은 적어도 식사 시간만큼은 스마트폰 쓰지 말고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스마트폰 중독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개방적인 의사소통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부모님과 자녀 간에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 그게 스마트폰 중독성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닌지 자가 체크를 한 번씩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스물스물 나도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자가 체크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좀 위험하다, 혹은 내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스마트 쉼센터라고 하는 것을 다 무료로 이렇게 사이트를 오픈해 놓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0세부터 성인까지 각각 자기 나이에 맞게 스마트폰 중독을 자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활용하셔서 꼭 자가 체크를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스마트폰이 중독됐을 때 우리 아이 그리고 나의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나도 사주기 싫은데 우리 아이가 자기만 없다고, 그래서 외톨이다, 왕따 당한다 이런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사줬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 가정,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하에 어떤 제도적인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미성년자들을 스마트폰을 사는 것을 좀 이렇게 금지하자 혹은 제한을 두자라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고, 대만에서는 실제로 지금 2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아예 금지고, 그 이후의 아이들 2세부터 18세까지는 과의존됐을 때 부모에게 벌금을 매기는 법이 있다고 해요. 또 영국이나 중국에서도 미성년자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이게 각 개인의 부모의 역량에게 맡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 좀 법적으로 규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의 인권도 너무 중요하지만 술, 담배 이런 것도 미성년자 못 팔게 하듯이 이 스마트폰 중독, 영상 중독도 내 발달에 아주 극심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규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고 우리 모두 사회적 합의하에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좀 재밌고 유익한 그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연이었습니다.